안녕하세요. 윤동지탈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이제 고전 영화 중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영화가 알파치노가 나오는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영화 한 편을 본 사춘기에 저에게 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제 인생이 좀 바뀌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좀 큰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 영화가 저에게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영화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있는 영상을 찍어 놓고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웬 와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신데, 정말로 제가 좀 생긴 게 얼큰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소주를 많이 마십니다. 소주를 많이 마시는데, 최근에 자전거를 타고 걷는 걸 하면서 술을 좀 많이 줄였어요. 술을 좀 많이 줄이고, 대신에 운동하는 시간이나 이제 좀 살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살도 한 6kg 정도를 뺐고, 폭식을 하는 것도 좀 많이 줄였는데,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상당히 좀 술 한잔 땡기고 영화 한 편 보고 싶은 그런 날, 가볍게 맥주 한잔 해도 되는데, 그냥 컴퓨터 본체 위를 보니까 예전에 먹다 남은 와인이 있어서 저거 한잔 하자 싶어서 한잔하게 됐습니다. 제가 영화 홍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를 상당히 좀 적지 않게 봤습니다. 거의 학생 시절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제가 30 후반까지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꾸준히 보는데, 1년에 한두 번 중에서도 제가 어떤 날 이 영화를 찾느냐면 되게 많이 힘들 때, 혹은 왜인지 향수가 옛날에 내가 가졌던 생각들에 대한 향수가 그리울 때, 그럴 때 이 영화를 보곤 합니다. 학창시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왠지 저기에 처해 있는 학생의 처지가 꼭 나의 처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 느끼는 건, 내가 그 할아버지의 입장이, 알파치노의 입장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듭니다. 물론 알파치노 씨처럼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꼭 어떤 사회적인 필요성이 충당이 돼야지 상대방을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는 게 참 신기한 거거든요. 아무튼 이날도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볼 때마다 참 재밌는 부분은 재미있고, 좀 심각한 부분은 심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은 같이 고민도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화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을 내고, 제가 좀 하려고 하는 말은 술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술. 제가 처음으로 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했을 때가 되게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이전에 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당시 시대에는 저희 마을 주변에는 이제 술에 취하신 어른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있어서 그런 어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른들은 평소에는
참 현명하고 멋있고 훌륭한데 왜 술을 마시고 저렇게 바보가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때 이제 너무 궁금하고 이제 호기심에 어른들이 마시는 술을 조금 몰래 마셔봤어요. 그런데 와, 왜 이런 걸 먹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상당히 좀 오래 갔었습니다. 그 생각이 상당히 좀 오래 갔어서 물론 이제 중간에 성장을 하면서 방황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술을 완전히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술을 마셔도 주변에서 이게 같이 마시니까 같이 마셔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술을 마신 적은 있었지만 제가 술이 뭐 강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20살이 넘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술자리를 가급적이면 피했습니다. 제가 아마 29살 때까지 제가 그렇게 술을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술을 얼마나 많이 피했냐면 중간에 이제 20대 때 이제 좀 연애를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만나던 이제 여자친구가 퇴근하고 나서 꼭 소주 한 병 정도는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소주 반 병을 못 넘겼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술을 싫어하는데 이제 술을 먹어야 하니까 회식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물이나 콜라를 마시고 뭐 그랬었는데 이 여자친구하고 같이 술자리를 하는 건 무조건 잔을 짠 해주고 같이 마셔야 되니까, 속도를 같이 맞춰야 되니까 이제 그게 한 4잔? 5잔 정도 이렇게 마셨는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취해버렸어. 소주 4잔 정도에,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근데 취했는데 거기다가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그 여자친구의 허벅지에다가 구토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당시 여자친구가 예쁜 이제 미니스커트에 이제 스타킹을 이렇게 신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구토를 해버리니까 당장 이제 뺨 맞고 이제 다음 날부터 영영 못 봐도 이제 아무렇지 않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이해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술을 좀 반에 맞춰서 이렇게 마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얼마나 진짜 못난 사람이었으면 이제 그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하고 술을 먹어도 이제 저는 콜라를 마셨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술을 싫어했었는데 29살 이후에 제가 좀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왜냐? 사회생활이라는 걸 좀 깊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29살 때부터는 이제 그냥 아르바이트나 그런 일보다는 약간 좀 영업적인 일을 제가 하면서 술을 꼭 마셔야 하는 그런 자리들이 좀 빈번히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싫어도 정신력으로 버틴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술을 마시고 배웠는데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술을 어느 정도 마실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제가 언제 들었냐면 제가 양주를, 위스키를 2병을 제가 마시고도 집에 알아서 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제 술을 좀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술을 처음 배울 때는 제가 가급적이면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 어릴 때 봐왔던 그런 어른들의 모습들이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고 그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삶이란 그 참 웃긴 게 삶의 쓴맛이라고 해야 되나, 사이의 쓴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술이라는 게 실패를 몇 번 겪을 때마다 상당히 그 술을 찾게 되는 그런 묘한 그런 마술 같은 이상한 아무튼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술이. 어느 순간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기쁘고 좋을 때 이렇게 술을 마셔야 되는데 되게 어떤 큰 일이나 나쁜 일이 있을 때 제가 과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술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술에 의존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술에 의존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술에 어떻게 의존을 합니까? 술을 마셔도 어떤 건 해결되지가 않는데 단지 술을 마심으로써 잠깐이나마 그 기분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어릴 때 내가 그렇게 술 먹는 어른을 싫어했었는데 아, 이제 내가 그런 어른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술을 좀 많이 멀리 하려고 했었어요. 가급적이면 정말로 이제 필요한 자리가 아니고 즐거운 자리가 아니면 술을 마시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죠.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제가 좀 살면서 상당히 좀 큰 아픔을 겪으면서 한 1년간 매일매일 술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정말로 그 빠져 살았었고 그 증거가 1년 사이에 몸무게가 무려 25, 6kg를 쪄버리는 일이 일어났죠. 뱃살이 엄청 나오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계단을 조금 올라도 숨이 너무 차고 걸을 때도 왠지 몸의 무게가 느껴진다. 이건 좀 너무 민감한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살이 찌니까 갑자기 찌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현재는 이제 26kg 정도가 찐 거에서 제가 6kg 정도를 뺐는데 그 6kg 정도 뺐는데도 조금 몸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기 때문에 예전에 그대로의 몸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좀 비슷하게는 돌아갈 수가 있겠죠.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걱정을 해주고 여러 가지 충고 혹은 조언을 해주었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술에 매일 빠져서 살다가 이렇게 좀 지금은 그렇게 안 지내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술 많이 마시면 안 된다. 힘들 때일수록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방황을 하면서 지내본 결과 제 느낌을 그냥 이야기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정말로 힘들고 어떤 고통 속에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면 술을 마시고 잊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술을 마시고 그 감정이 극대화될 때까지 술을 마신 다음에 펑펑 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꼭 하루 만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제 술을 좀 컨트롤해서 거의 안 마시는 편이죠. 한 달에 지금은 이제 한두 번 정도 마실까 말까니까 컨트롤을 하는데 제가 정말로 느낀 건 뭐든지 겪어봐야 된다.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진짜 아파봐야지 아픈 줄 알고 진짜 힘들어 봐야지 힘들 줄 아는 그런 좀 모자란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생각만으로 혹은 어떤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인지함으로써 그걸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그런 인지력이나 그 상황 판단 능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제가 느껴봐야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야, 너 그 술을 너무 좀 많이 마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고,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어떤 걸 하면 야 그거 잘못됐는데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때 그냥 가만히 놔둘 걸,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한 1년 동안 저를 위로해준 사람도 거의 없었고, 거의 혼자이다시피 이렇게 방황을 했었거든요. 물론 중간에 동네에 아는 좋은 형님 한 분을 만나서 큰 위로를 좀 많이 받긴 받았지만, 어쨌든 모든 건 겪어봐야지 그 시간의 맛을 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술을 마실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술을 마시다 보면 아, 내가 취한 건지 아니면 세상이 취한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괜스레 왠지 좀 상당히 억울한 일을 겪은 것 같고, 아, 난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진짜 바보같이 항상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예전에 나는 이런 것들에 어떤 좋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이 세상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하곤 했었어요. 어떤 보상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제가 말하기를, 야, 너는 지나갈 때 노숙인에게 이제 돈을 몇 푼 주었다고 해서 훗날에 그에 대한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노숙하시는 분이 정말로 내가 어떤 도움을 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재기하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장황한 그런 미래를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냥 길 지나가다가 그냥 보이니까 도와줘야겠다, 그런 양심에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타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참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보같이 술을 마시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 그런 제 자신에 대한 비난 혹은 반성 등을 하게도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줄줄 늘어놓는데 술을 마시는 영상을 틀어놓고 두서가 상당히 없죠. 네, 두서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부분의 영상에 넣는 멘트를 대본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 유명한 분들을 보면 참 말을 앞뒤 조리 있게 잘 하고, 그리고 분별력 있게 참 현명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걸 저 같은 사람의 영상을 보고 알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본이랑 어떤 기획 없이 만들어지는 영상은 항상 이렇게 즉흥적이고 고리타분하고 꼰대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거나 혹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신기한 마음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고마운 마음이 그 뒤를 또 덮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댓글을 좀 달아달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억지로 다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그렇잖아요. 꼭 유명하고 재밌고 훌륭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정을 주기보다 저같이 낮고 조금 어리석하고 모자란 사람에게도 정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영화를 틀어놓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드는 생각들, 그리고 바뀐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걸 어디에 풀어볼까? 얼마 되지 않지만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그냥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황을 할 때 방송을 하다가 술을 까고 술을 마시고 음악 틀어놓고 울기도 울고 그런 흑역사들이 있죠. 그런데 방송보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걸 택한 이유가 그런 흑역사를 없애기 위해서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기처럼 나의 지금의 생각을 그냥 여러분하고 공유도 해보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생각을 또 나눠보기도 하고, 물론 댓글이나 뭐 이런 걸로 그렇겠죠. 그냥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항상 느껴요.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걸.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걸 느끼면서도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해서 도전하지 말고 입을 닫고 있으라.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말을 해봅니다. 막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